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이제 건축물의 철거를 이제 어떤 신고 절차를 하느냐 이걸 이제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원고를 잠깐 좀 볼게요. 이제 건축물의 철거는 이제 그 신고의 사항이니까 이제 약간의 서류들이 좀 있게 되고요. 그 서류는 회시될 내용들이 이제 신고할 때 뭐 중요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어떤 때 그냥 참고로 알아둘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일단은 1번은 층별 위치별 해체 작업의 방법 및 순서 이런 거를 이제 명기를 해라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 2번은 건설 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조금은 좀 일반적이긴 한데 이제 또 그 신고하는 사람은 아이템별로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죠. 3번은 공사 현장의 안전 조치에 대한 계획을 이제 넣어서 신고를 해라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철거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폐기물 중에 성면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면 조사 대상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건물이 지어진 그 기간들이 있거든요. 성면 공사를 일반적으로 발암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반 건설 자재로 구분되지 않고 막 생산되고 사용됐던 시기의 건물들, 이런 대상들은 철거 대상의 건물들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성면 조사 결과를 이제 하고 조사를 하고 그 사본을 첨부를 해서 이렇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 좀 될 거고요. 그 규칙 내용을 잠깐 이제 뭐 보면 이제 건축법 시행규칙 24조 2에 건축물 속면의 처리 제거 처리. 자, 14조 5항에 따라 속면이 함출된 건축물을 중축, 개축, 대수선하거나 24조 1항 및 3항에 따라 속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속면을 먼저 제거 처리한 후 건축물을 중축, 개축, 대수선 또는 철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철거 내용들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지도원이라고 하는 법 37조의 내용은 건축지도원은 이제 아까 잠깐 뭐 우리 개요 때 말씀드렸지만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들 대부분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고 공사를 또 자격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또 건축주가 직접 할 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건설 기술자를 관리인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규모가 작은 건물들은 이제 이렇게 작은 건물들은 신고만 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에 의한 규제나 또는 안전에 관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허가권자는 이제 건설에 관한 자격이 있는 건축에 관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건축 지도원을 이제 위촉을 하고 그 위촉된 지도원이 그런 이제 법적으로 이제 소규모 건축물들을 제외된 것들에 대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얘기고요. 자, 건축 지도는 이제 누가 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관련 공무원들, 건축 관련 공무원들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요. 건축사는 물론 이제 뭐 설계, 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분야 기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정에 관한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기술자. 그러니까 건축기사 1급을 이제 갖고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건축기사 2급을 갖고 4년 이상 또 건축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이 건축 지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로 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 38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법 38조는 개요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이제 허가권자죠. 이제 서울에 이제 규모가 큰 거는 특별자치시장, 뭐 그다음에 이제 자치도지사,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허가권자가 되는데 허가권자들은 이제 건축이 인허가 행위가 일어나면
건축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행정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항들을 이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대장을 유지를 해라 하는 것들이 법정 내용들이고요. 이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시군 허가권자가 자체 필요해서 만들었었던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축물들은 아까 집합건축물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중 소유자들이 많은 건물들을 집합건축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옥대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옥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이제 법적인 용어로 통합해서 건축물 대장이란 용어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허가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도면조차도 옛날에는 도면이 없었죠. 그렇지 가옥대장에는 도면으로 개요 도면이지만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새 전산 처리되어 있는 이후에는 그런 전산 처리로 된 어떤 이제 디지털 정보로 관리 유지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잠깐 이제 이거는 이제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이제 규칙이 위촉이 돼서 있고 잠깐 좀 내용을 볼게요. 그 확대를 찾기 보기에 그 건축물 대장의 기재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규칙이 한 6개인가요? 뭐 그렇게 이제 조례 밑에 그렇게 이제 쭉 그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 중에 있는데 뭐 구조에 관한 것도 있고 이제 뭐 화재 안전에 관한 것도 있고 이런 규칙들이 있는 거죠. 그런 규칙 중에 건축물 대장의 기재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한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이 이제 합쳐진 것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용어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법정 용어는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랑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일단 거기에는 이제 어떻든 자료 뭐 정보의 생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성이라 하면 건축물이 신축, 개축 또는 재축, 중축 등에 의해서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 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 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생성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합 건축물이라 하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법률에 적용을 받는 건물.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소유가 다양하고 입주에 관한 어떤 것들이 내용이 다양한 그런 건물들을 보통 얘기를 좀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여기 용어는 되게 비겁하게 되어 있네요. 집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축물 기재의 내용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이것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전환이라 하면 일반 건축물 대장이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자, 소유주가 하나거나 뭐 그렇게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다시 쪼가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집합 건축물이 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합병이라고 하는 말은 집합 건축물 대장이 일반 건축물 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소라 하는 것은 철거 및 멸실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 대장을 23조에 따른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 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소라고 그럽니다. 이익이 이건 이제 옮겨 적는 거겠죠. 이익이라 하면 기존 건축물 공부는 이제 그런 가옥대장, 건축물 관리대장들의 그런 이제 공적인 문서들 공부라고 그러죠. 공부를 건축물 대장에서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요. 과거에 건축물 대장들은 전부 다 손으로 쓰여져 있었던 그런 수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는 그림도 들어가고 뭐 이래서 다 옮겨가지고 정리가 이제 거의 됐죠. 새로 이제 허가 신청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정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 이익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폐쇄라 하면 건축물 대장의 전환, 합병, 이익이 재작성 등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 대장을 23조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를 표시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자, 10항을 보면 건축물의 현황도라 하면 배치도, 이 배치도는 대지의 경계, 대지의 적용 면적, 건축법 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 등등 건축물의 배치 현황, 대지 안 5개 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층 평면도 또는 단위 세대 평면도, 이건 이제 각층 또는 단위 세대까지 상하수도 및 도시 가스 배관의 인입 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자, 이게 이제 과거의 건축물 대장이나 집합 건축물 대장은 단순하게 이제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 또는 구조의 형식, 그런 콘크리트조라든가 철골조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평면도 아까 얘기한 배치도, 단위 세대 평면도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 건축물 대장이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들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39조 등기 촉탁에 대한 항. 등기 촉탁도 이게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제 좀 생소하긴 하죠. 자, 등기 촉탁은 이제 법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사유로 건축물의 기재대장의 변경 시 관할 등기소의 그 등기 변경 내용을 촉탁하여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 승인 내용 중 면적, 구조, 용도 충수 변경 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멸시 신고에 따른 철거 시, 철거 신고에 따른 철거 시, 네 번째는 멸시 신고 시. 우리 철거와 멸시를 아까 다른 거로 얘기를 드렸었고요. 철거는 인위적인 목적 가지고 이제 부수는 것이고, 멸실은 이제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제 건물이 무너진 것을 멸시라고 그런다고 그랬고요. 자, 이렇게 이제 촉탁을 이제 법적인 명기를 한 이유는 실제로 이제 허가부서에서는 그 대장을 통해서 규제하거나 추후에 관리를 하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건축 행위들은 대부분 경제적이거나 법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이제 이렇게 매기거나 세금을 거기에 해당되게 낸다든가 또는 매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법적 경제적인 행위랑 연결되기 때문에 등기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등기는 등기소가 별도로 그런 등기를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아까 지금 1번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한 동이었는데 동으로 두 개로 날라졌다든가 또는 도로가 나면서 동 이름이 달라지고 이랬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허가권자가 등기를 촉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를 하고 나서 그런 변경된 내용들을 이제 건축주가 직접 등기소에다가 다시 이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이 갖고 있는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허가부서에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요청을 하도록, 그것이 이제 이번 39조에 들어가 있는 등기 촉탁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됐고요. 자, 건축물 유지 관리의 다음 시간은 우리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를 공부할 겁니다. 이제 39조까지 공부한 셈이고요. 다음 수업부터 이제 40조서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다음 시간 공부 전에 일단 오늘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이 좀 짧고 그래서 근린 생활시설과 이제 업무시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린 생활시설은 1종, 2종으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자, 그래서 근린 생활시설 종류는 이제 여기 종류를 보면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류,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소매점은 1,00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린이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쭉 이제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종 근린은 가에서부터 자까지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종 근린은
공연장, 뭐 이제 극장, 영화관, 연회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 감상hội, 비디오물, 소극장 등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면적 규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면적 규정이 이제 뭐 1000, 뭐 500, 뭐 200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약간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은 이제 뭐 어차피 외워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왼쪽에는 1종 근린 생활지수, 오른쪽 2종 근린 생활지수입니다. 이제 그 면적 단위의 구분은 10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30제곱미터나 150제곱미터 또는 면적 제한 없는 것들 이렇게 한 5개 카테고리식으로 1종, 2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만든 참고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혹시 편리할까? 물론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일단 두 개를 나눠서 만들어 봤고요.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 1종 근린생활시설에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를 잠깐 했던 소매점 뭐 여러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템에 상관없이 일단 소매상에 나가는 거에 1000제곱미터는 이제 1종 근린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1000제곱미터를 넘는 소매점들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그거는 판매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건축 자재 백화점, 뭐 그 일반 백화점 전부 다 이제 그런 판매시설이 되고요. 1제곱미터 미만들의 다양한 업종들이 모여 있는 게 소매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은 자 소매점 격으로 있는 것처럼 어쨌든 작은 사무소, 그것이 이제 뭐 300평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일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들은 1000제곱미터 미만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참고로 1000제곱미터의 이종 근린생활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 영업소는 1000제곱미터입니다. 뭐 주차를 한다든가, 뭐 이런 세차를 한다든가, 뭐 그다음에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게 자동차 영업소겠죠. 자, 500제곱미터도 일종 근린은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500제곱미터 미만은 이제 운동, 탁구, 체육은 500제곱미터. 500 운탁체 이렇게 외우는 수도 있습니다. 뭐 나 이제 시험 볼 때 그런 식으로 공부도 했었고요. 자, 이종 근린은 500은 주로 이제 그 공연장, 그다음에 종교 집회장, 인터넷 게임 뭐 그런 그 업소, 그다음에 학원은 500제곱미터이면 2종 근린이 됩니다. 자, 2종 근린의 500제곱미터 큰 학원은 뭐가 될까요? 그거는 이제 학교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교육 연구시설이 됩니다. 자, 직업훈련소 이것도 마찬가지죠. 500제곱미터 미만. 그다음에 주민체육시설 일반 업무시설인데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되고요. 아까 공공업무시설들은 관공서는 1000제곱미터까지도 일종 근린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개인이 쓰거나 사기업, 회사에서 쓰는 업무시설은 500제곱미터까지가 이종 근린이 됩니다. 자, 다중생활시설은 오피스처럼 쓰거나 뭐 상가처럼 쓰는데 거기 주거 용도가 들어있거나 다중생활시설이겠죠. 그다음에 제조업소. 자, 500제곱미터가 넘는 제조업소는 뭐가 될까요? 그거는 공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거보다 근린생활시설보다 커지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용도지구 공부를 했던 것처럼 용도지구 잠깐 좀 할까요? 자, 여기서 용도지구를 우리 봤던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공장같이 이제 규모가 아까 500 정도 넣어주면 공장이 돼버리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300제곱미터, 1종도 300제곱미터 규정이 있고 2종도 400제곱미터 규정이 있습니다. 1종 300제곱미터 규정은 음식, 휴게 음식점, 조리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300제곱미터 미만이 1종 근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종 근린은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이 이제 3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 있고요. 다른 거 요거 잠깐만 볼게요. 휴게 음식점에 300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의 조리 판매 등을
하는 것과 이 후기 음식점의 차이는 저도 약간 지금 헷갈려서, 자, 300제곱미터 미만, 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등에서 조리 등과 간단한 조리 판매를 하는 것들은 일종 근린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들은 이제 이종 근린이 됩니다.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인데, 옛날에 이제 카페라고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간단한 그런 것들이 빵집, 뭐 이런 것들을 조리 판매하는 시설들이 있는 거를 일종 근린이라고 그러고요. 훨씬 더 이제 주거에 밀접한 생활이라고 봐서 그렇고, 조금 더 이제 판매격으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종 근린의 300제곱미터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종 근린은 30제곱미터에 아까 일반의 사무소 같은 거, 개인이나 사기업에 쓰는 일반 업무시설 중에 사무소가 330제곱미터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그것이 이제 500제곱미터까지는 이제 그 이후서부터, 그러니까 30 이상 500제곱미터 이때까지는 일종 근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없는 규정들, 일종의 면적이 없는 규정이 있고, 이 정도 면적이 없는 규정들이 있죠. 자, 면적 없이도 용도만 가지고도 이제 1, 2종이 되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원, 미용원, 이용원, 미장원, 잘못 용어 같은데 미장원과 이용원입니다. 이용원, 미용원, 그다음에 목욕장, 세탁소, 치료를 위한 시설,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 클리닉이라 그러는 거는 다 일종 근린이 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 그런 것들, 공공성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일종 근린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점, 총포 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일반 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기원, 안마실소, 노래 연습장. 자, 유흥이지 않은 것, 그 이제 유흥 단란전 같은 게 넘어가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면적 제한 없는 경우에 다 이종 근린입니다. 자, 용어가 구분이 좀 됐나요? 지금 약간 헷갈리는 거는 이제 휴게 음식점의 그런 간단한 내용들의 이제 조리 등을 해서 그런 판매를 하는 것들은 일종 근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쨌든 제과점류의 휴게 음식점은 이제 이 300제곱미터 같은 미만인데 이종 근린이 된다라는 것이 약간 조금 그렇고요. 나머지는 공공 성격이 있는 것들은 일종 근린이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쓰거나 조금 더 이제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는 건 이종 근린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강의의 마지막을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업무시설인데 1종과 2종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소규모 업무시설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 1종과 2종 근린이 생활시설이 아닌 규모가 큰 것들, 본격적인 것들은 다 이제 업무시설이 된다 하는 경우죠. 보통 이제 오피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아까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1종과 2종의 업무에 관련된 오피스, 사무소와 관련된 시설을 좀 살펴보면, 자, 1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와 유사한 것들을 보면 지역자치단체,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공공업무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바닥면적 아까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 그러니까 공공 성격이 있는 것에 1000제곱미터 미만은 일종 근린의 성격입니다. 물론 이제 오피스 가서 사무도 보고 행정관계도 보는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좀 모이는 데죠. 마을회관,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그 다음에 공중사무실, 대피소, 죄송합니다.
사무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이제 단지기에 가거나 이럴 때 제외하고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에 이제 약간 사무소 같은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다음에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이건 이제 1000제곱미터인 것이고요. 정수장, 그다음에 양수장, 그다음에 이건 이제 면적 제한 없는 거죠. 에너지 공급, 통신 수업이나 급수에 관련된 시설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소규모 업무 시설 같은 거죠.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소, 결혼상담소 등 소기업소, 출판사, 일반 업무 시설로서 건축물의 규모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이제 일종 분쟁. 그다음에 아까 30제곱미터 이상의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이제 이종 근린생활시설. 그렇게 아까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런 개인의 사무소나 뭐 그런 회사 사무소, 뭐 그런 중개업소 이런 것들이 500제곱미터가 넘는 것들은 뭐가 된다 그랬죠? 업무시설이 된다 그랬죠. 업무시설은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공공업무시설. 이것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나 뭐 이런 공간 이런 걸로 이제 쓰는 것들이 공공업무시설이고요. 관공서죠 주로. 그다음에 일반 업무시설은 이제 그런 뭐 그런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기업들 이런 것들과 기타 등등 것들은 일종 이종 근생이 아닌 거는 업무시설이 된다. 그런데 업무시설에는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는 오피스인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거를 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이제 세면도 할 수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업종이 하나 생겼죠.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역 중 일부 구역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부 장관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것. 그런데 자, 이제 그 사무소만 들어가 있는 데인데 주거 기능처럼 는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어서 법의 구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해서 엄격하게 주거 용도만으로 전용해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참고로 자, 아까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오피스텔 기준을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각 사무구역별 노대를 설치하지 않는다. 자, 발코니죠. 아파트에 발코니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피스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다른 용도 복합으로 건축하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복합 같은 형태가 되는 거겠죠.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제 뭐 예외 규정을 또 완벽히 구분하지 못하는 게 생겼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바닥 난방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주거용으로 전용해 쓰는 염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용 면적 산정 방법은 내벽의 건축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다음 두세 대 이상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들로서 다음 강의에 해당하는 공동을 제외하고 바닥 면적 전용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 면적은 공용 면적이 가산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분양형 건물로 쓰기 때문에 면적 규정이 예민을 해서 그렇게 이것도 특별한 규정입니다.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한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계산을 할 때 태양열로 하는 그런 이제 그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외피 쪽에다가 단열재를 든 외단열에 관한 어떤 건축물인 경우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벽 구조체의 중심선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바깥선 면적을 조금 더 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도 계단 현관 등 오피스텔 지하층이 있는 부분들은 오피스텔들의 지상층이 있는 부분들은 공용 면적으로 보고, 공용 면적으로 보는 것 중에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을 제외한 지하층도 관리사무소 등도 공용 면적으로 본다. 자, 오피스텔의 빛남 및 설비 기준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불온전로 된 16층 오피스텔인 경우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 내 보행거리가 40m 이하로 설치할 것. 이 얘기는 이제 그 직통 계단하고 이제 각 방에서 그런 거리가 이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0m 규정이 있고 내화 구조면 50m 규정도 있는데 오피스텔은 그보다 좀 강화해서 40m로 해라 하는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의 각 벽들은 이건 이제 소음 관계 때문에 규정이 있는 걸 따르는 벽 두께 대부분 이제 소음도의 차음 성능을 45dB 이상의 차음 성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오피스텔은 되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이렇게 엄격하고 이제 예민한 거는 오피스는 분양형 건물로 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오피스텔로 해서 주거가 일부 허락이 되면 이거를 이제 아파트처럼 분양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이제 그 도시계획적인 용도로서 사무소가 유도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도시 분위기나 미관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용도 지구를 정해놨는데 그 용도 지구의 어떤 것을 벗어나서 실제로 아파트 지역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규정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그 다음 시간은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